첸 카이거. 여러분은 영화감독 첸 카이거를 아시나요? 아마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화 폐왕별이는 안 보았다 해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테고, 이 폐왕별이를 찍은 감독이 바로 첸 카이거이죠. 그리고 폐왕별이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최초이자 유일한 중국 영화, 따라서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에 첸 카이거 감독은 우리의 봉준호 감독이나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我本是女娇娥，又不是男儿郎，为何腰系黄绦，身穿直多，见人家夫妻们扫。 많은 폐왕별이 이후로는 이렇다 할 좋은 작품이었던 첸 카이거. 급기야 나와 나의 조국, 장진호, 지원군 웅병 출격 등 현재는 어용선전, 항미원조를 바탕으로 한 프로파간다 영화들만 찍고 있죠. 또한 첸 카이거와 더불어 중국 5세대를 대표하는 장혜모 감독 역시나 사회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은 사라지고 공산당 선전 영화인 저격수나 애국주의적 메시지가 강한 망가농을 연출하는 등 이제는 완전한 친공산당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영화는 어떻게 발전했고 또 현재는 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는지, 이름하여 두 감독을 통해 알아보는 중국 영화의 타락,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那这京戏它能不亡吗？能不亡吗？报应！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의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고, 그 초대 주석에는 마오쩌둥이 오르게 되죠.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를 따라잡겠다며 1958년부터 62년까지 야심차게 시행한 대약진 운동. 하지만 이 희대의 똥볼로 인해 중국 전역에 기근이 발생, 약 3천에서 5천만 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다 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단 몇 년 만에 대한민국 총 인구수만큼을 요단강으로 보낸 역사적 뻘짓. 거기에 이 실패를 덮고자 1966년부터 10년간 이루어진 무산계급 문화대혁명, 약칭 문화대혁명은 홍위병 주도로 이루어진 문화, 예술, 지식, 교육,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파괴 행위, 전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전례가 없는 셀프 문화 파괴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유무형의 문화들이 일시에 파괴되었죠. 我说，他是个戏痴、戏民、戏疯子，谁？说清楚！ 그리고 수백만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을 농촌으로 보내 삽질을 하게 만든 상산하향운동까지, 이처럼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상산하향운동, 역대급 뻘짓 3콤보로 인해 중국의 사회경제 문화는 최소 20년 이상 퇴보하고 맙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작점 14세의 중학생이던 첸 카이거는 홍위병이 되어 그의 아버지를 인민재판대에 세우게 되죠. 영화감독이었던 아버지와 시나리오 작가였던 어머니, 즉 문화계의 집안에서 태어난 첸 카이거. 하지만 국민당 가입 전적이 있던 아버지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인민재판을 받게 되고, 홍위병이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당시 아버지를 제 손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합니다. 이처럼 가족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이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고, 이를 목도했던 어린 첸 카이거. 나아가 하방운동으로 운남성 시골로 보내져 그 역시 갖은 고생을 했으며, 또 여기서 함께왔던 여학생이 강간당해 미쳐버리는 사건까지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장혜모 감독 역시나 비슷하게 겪게 되고,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경험들이 훗날 둘의 영화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첸카이거 감독은 데뷔작 황토지를 비롯 대열병, 해자왕, 그리고 패왕별이까지 대부분 시대의 변화와 집단주의 안에서 개인이 겪는 갈등과 시련을 표현했고, 장혜모 감독 역시나 붉은 수수밭, 북두, 홍등, 귀주 이야기, 그리고 그의 대표작 인생 등 중국의 근현대사와 개인의 삶을 엮는 작품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본인들이 겪은 공산당의 폐악과 그 안에서의 삶을 영화 안에 잘 녹여냈죠. 헌데 여기서 공산당은 검열과 제약이 심하다는데 두 감독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먼저 마오쩌둥 이후의 정권들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를 그들 스스로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게 이에 대한 예술적 표현을 일단 허용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자유롭게 다 허용한 건 아니었고, 첸카이거 감독의 패왕별이의 경우 중국 본토 상영 시 수많은 장면들이 잘려나갔으며, 그 이후 연출한 1996년작 풍얼의 경우 미풍 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본토 상영이 전면 금지. 장혜모 감독의 인생 또한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너무 노골적으로 그려냈기에 상영 금지당했고, 我们这学生我没处理过，我不会啊，我们学生我不会。 심지어 장혜모 감독 및 주연 배우인 공리와 가루는 5년간 영화 제작 및 출연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다행히 영화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크게 알려졌기에 이 처분은 곧 풀어지긴 했죠. 하지만 인생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에까지 올랐지만 출국 금지 조치로 장혜모 감독은 시상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인 게, 첸카이건 및 장혜모 감독과 함께 베이징 영화학원 졸업 동기였던 텐장자 감독의 경우 1993년작 푸른 연에서 중국 역사를 신랄하게 까내렸기에 상영 금지는 물론 무려 10년간 영화 활동 또한 금지, 40대의 전성기를 통으로 허무하게 보내야 했고, 이와 비슷하게 검열 및 활동 금지로 사라진 인물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첸카이거와 장혜모 감독 역시나 해외에서의 유명세가 없었다면 진즉에 묻혔을 수 있다는 것. 참고로 중국 출신 감독 클로이 자오가 2021년 노매드랜드로 아시아 여성 최초 골든글러브 감독상을 수상하자 중국 언론은 앞다퉈 중국의 자랑이라 대서특필했지만, 얼마 뒤 그녀가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중국은 거짓말이 어디에나 있는 곳이라 비판했던 사실이 알려졌고, 따라서 그녀와 관련된 모든 기사들이 일제히 삭제됨은 물론 노매드랜드는 중국 개봉이 취소되었으며, 나아가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역시 중계가 금지. Half of my fellow producers, Peter Spears, Molly Asher, Dan Genvy, and the one and only Frances McDormand. 심지어 이후 클로이 자오가 연출한 마블 영화 이터널스 또한 중국에서 개봉되지 못했죠. 아무튼 당국의 이 같은 검열에도 불구 중국의 암흑기를 자신만의 영상미학으로 풀어냈던 두 거장들. 헌데 이런 거장들조차 2000년대 들어 크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农活怕了，小雪镜，下雪镜，象牙床上咿呀呀。 거장들이 변한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더 이상 검열이란 철퇴를 맞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면 20, 30대의 젊은 패기와 열정은 많이 누그러들고 대신 안정적인 포지션을 찾기 마련. 50대에 들어선 두 감독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我跟我爹闹翻了，带回来钱也不多，
先几日给娘看病吧。往后的日子，再想办法。我先借点钱，对付着开个小铺。 또 여기에 중국 영화 시장의 성장이 두 번째 배경 이유로 이에 따라 국내외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며 첸카이거 감독의 1999년작 시황제 암살의 경우 당시 미화로 2천만 달러가 투입, 중국 영화 사상 최고 제작비를 찍었고 장혜모 감독이 2002년작 영웅 천하의 시장 역시나 2와 3천만 달러가 투입된 블록버스터였으며 이처럼 큰돈이 들어간 만큼 당연히 제작사의 입김도 세지고 또 흥행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했기에 검열에 접촉되는 요소는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첸카이거와 장혜모 둘의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 태양별이와 인생은 주제 및 시대 배경, 거기다 주 소재인 그림 자극과 경극 등 많은 부분이 닮아있고 또 둘 모두 명작으로 평가받았지만 시황제 암살과 영웅은 진시황이라는 주요 소재만 같았을 뿐 영웅의 경우 독재를 옹호하는 프로파간다 영화라 욕도 많이 먹었으나 그래도 흥행에 크게 성공한 것은 물론 액션을 시의 경지로 승화시켰다라는 극찬을 받은 것과 비교. 시황제 암살은 미적지근한 흥행과 평가를 받았으며 그 뒤로도 첸카이거 감독은 2002년 헤더 그레이엄을 주연으로 한 킬링 미 소프트리, Heather Graham, Joseph Fiennes, 2005년 장동건과 장백지 주연의 무국, 그리고 2008년 여명 주연의 메란방까지 다양한 유명 배우들을 캐스팅하나 평가는 물론 흥행에서도 참패, 흑역사만 써내려갔죠. 그리고 장혜모 감독은 영웅 이후 2004년 연인이나 2006년 황후화 등 비록 서사는 좀 엉망이었지만 영상미만큼은 뛰어난 영화들을 찍어냈고 또한 2010년 산사나무 아래나 2011년 진링의 13소녀, 2014년 5월의 마중처럼 이전보다 정치 비판은 줄었다 해도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의 영화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중국 영화는 우리나라에도 꽤 수입되는 등 외면할 정도의 막장은 아니었지만 이후 2010년대 들어 중국 영화계는 점점 저질 영화들만 양산하죠. 첸카이거 감독의 2017년작 묘묘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캣, 그리고 장혜모 감독의 2015년작 양귀비 왕조의 여인, 2017년작 그레이트 월, 2018년작 삼국 무영자 등
2010년 중반 이후 중국 영화의 트렌드는 판타지 또는 사극 장르, 대규모 스케일, 화려한 CG 그래픽,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또 얼핏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보면 스토리는 유치찬란, CG는 너무 과도한 떡칠 화장술, 즉 작품성 따윈 거의 없는 오락 영상들 뿐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수준의 영화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선 크게 통했다는 것. 그렇기에 주성치조차 2013년 서유항마편과 2016년 미인어 등 이 시기엔 이런 잡동사니들만 만들어냈고, 이 중 미인어의 경우는 33억 위안, 우리 돈 6,500억 원 이상을 벌며 그해 중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죠. 물론 여기까지라면 취향의 차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상업영화 감독들이 돈을 쫓는다 해서 잘못되었다 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 다음. 자신의 신념마저 저버린 영화들,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영화에 거장들이 참여해 신념을 넘어 영혼까지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毛主席给他家分了土地，但是现在有人要把它抢回去。 2019년 중국 정부는 건국 70주년을 맞아 나와 나의 조국이라는 옴니버스식 주선율 영화를 기획. 여기에 첸카이거 감독이 에피소드 하나를 맡아 연출했고, 당연히 영화는 공산 정권을 찬양하는 중뽕 내용들로만 채워졌는데, 헌데 놀랍게도 이 영화의 흥행 성적은 무려 31억 7천만 위안, 우리 돈 6,300억 원으로 역대 중국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들 정도의 대흥행이었죠. 마찬가지로 2021년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은 프로파간다 영화 장진호. 이 영화는 첸카이거뿐만 아니라 한때 홍콩의 스필버그라 불렸던 서극 감독까지 참여했으며, 그 흥행은 자그마치 57억 8천만 위안, 우리 돈 1조 1,500억 원의 초대박 흥행, 중국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미군을 격하하고 중공군을 영웅화한 노골적 중뽕서사. 나아가 중국 공산당의 시각 아래 제멋대로 역사를 왜곡했기에 우리나라를 비롯 해외 개봉은 사실상 불가했죠. 물론 개봉했다 해도 이런 패급 영상 쓰레기를 볼 사람도 없었겠지만, 아무튼 이처럼 선전 영화의 돈맛을 제대로 맛본 첸카이거는 그렇게나 공산주의의 실상을 까발리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한번 한국전쟁을 소재로 2023년 지원군 웅병 출격을 연출. 나아가 총 3부작으로 2편, 3편까지 계획하며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정권의 나팔수, 즉 공산당의 영혼을 판 멍멍이로 타락해버립니다. 이는 장혜모 감독 역시나 마찬가지. 2022년 공산당 선전영화 저격수를 자신의 친딸과 함께 연출했고, 2023년작 망가농에서도 간접적이지만 중뽕 메시지를 가득 담아내며, 비록 첸카이거만큼 멍멍이로 타락한 건 아니라 해도 예전의 그 장혜모 감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여담으로 첸카이거의 지원군 웅병 출격은 이제 중국인들조차 이 같은 항미원조 중뽕 영화에 피로감을 느꼈는지 흥행 성적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8억 위안 정도에 그쳤고, 따라서 후속작은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现在该我们这些人做出决定了。大军准备跨过鸭绿江。 따라서 오늘의 결론. 버려진 들판에도 꽃은 피었지만 이념에 오염되어 지고 말았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